오랜 지질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물 자원 연구를 개척하고 지하자원 연구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 지질학계 후진 양성과 학술 공동체 형성에 힘쓴 박동길 박사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1904년 충남 연기군. 하늘천 땅제 거물현 누로항. 어린 시절 박동길 박사는 한학의 조예가 깊었던 부친의 영향으로 서당에 다녔는데, 야, 이거 봐라. 나 이거 오늘 학당에서 배운 거다. 부지요? 아니 근데 이 꼬부랑 그림들은 다 뭐요? 아, 이것은 그림이 아니고 그 알파벳이라고 서양인들이 쓰는 그 가나다라 같은 거요. 잉글리시. 잉글리시? 그가 철이 들 무렵부터는 신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는데, 결국 17세라는 늦은 나이에 천안 보통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 그는 항상 명랑하고 패기가 넘쳤으며 성적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런 그를 눈여겨본 학교장의 추천으로 1917년 일본으로 향하게 된 박 교수. 일본 공업도시 오사카에서 견습공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 이화학 연구소 같은 연구개발 기관들이 생기며 공업국가로서의 기초를 닦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거대한 변화를 직접 목격한 박 교수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래, 백날 기계 돌리는 것만 해서 뭐래. 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래, 나도 이제 공부를 해야겠어. 그는 간사이 상공학교 야간반에 입학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선진 주제, 야그 뭐로 다니냐? 당장 채로 때려치워. 노골적인 야유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졌던 박 교수는 다니던 방직 회사를 그만두고 오사카 시립공업연구소로 직장을 옮기고 오사카 공업전수학교 야간학교로 학교도 옮기게 됐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그는 그곳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박상, 이번에도 1등을 하였습니다. 정말인가요? 박우상, 이럴 게 아니라 차라리 주간 학교인 오사카 고등공업학교로 진학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아유, 거기는 입학 시험도 엄청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박우상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교사의 격려에 힘입은 그는 입학 시험을 준비했고, 떨려. 있을까? 확인하자. 하나, 둘, 셋! 있어! 내 이름이 있다! 1922년 당당히 오사카 고등공업학교 응용화학부에 합격. 이어서 도호쿠 제국대학 이학부 지질광물학과에도 입학하게 됐는데, 그리고 1930년 대학을 졸업한 박 교수는 14년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아니 너 동길이 아니냐? 네. 아유 시골 천둥이 같은 게, 아유 그 어렵다는 제국대학까지 나오고, 아유 여기서는 뭐 한대 하냐? 예, 저기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 광산과 조교수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교수야. 예.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그는 나라를 발전시킬 중화공업의 실현을 위해선 지질학 등 기초과학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 인재 육성에 힘썼는데 그를 일약 스타 교수로 만들어준 사건이 있었다. 교수님, 이건 뭐예요? 이게 두만강 유역에서 발견된 광물인데 언뜻 봐서는 규소와 산소가 주성분을 이루는 규산염 광물인 석류석으로 보이는군요. 그럼 비싼 거예요? 뭐 이게 한 주먹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가 또 석류석이기도 하고 뭐 그마저 입자가 작아서 사용 가치는 뭐 없어 보입니다. 아 뭐야. 어? 요 미세한 결정체가 섞여 있잖아. 결정체요? 쌀 반토막만한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유심히 관찰한 그는 깜짝 놀랐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건 다이아몬드야. Shine bright like a diamond.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질학적으로 다이아몬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Like a diamond. 그는 탁월한 분석과 실험을 통해 해당 광물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밝혔고 Like diamonds in 학설을 정면으로 뒤집는 엄청난 발견을 해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일본의 한 광물회사와 대학에서는 원석을 고가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는데 박 교수는 이를 거절하고 서울대학교에 기증을 해버렸다. 그의 지질학적 성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고 신봤다. 알칼리 장석입니다. 1940년에는 황해도 지역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규산염 광물의 일종인 알칼리 장석 광상을 발견했고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또 신봤다. 이건 유색 조암 광물의 일종인 각성석입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에서는 와, 이번에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박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화학적 방법으로 고광물을 감정하고 성분을 검출하는 방법 등을 개발해 현대 지질 광물학 연구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광복 후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를 통합해 지질광산연구소가 출범했을 때 초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특히 광복과 분단, 전쟁 등으로 이렇다 할 공업이 없었던 1950년대엔 지하자원을 활용한 광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석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자원이야. 이런 광물 자원의 활용을 위해선 지질학 연구와 관련 분야에 인력 양성이 필수겠지. 그는 이를 위해 한국의 광물 자원, 방사선 광물의 탐광 등 연구소를 펴내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고 제 연구에 따르면 이 아래 철광석이 많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 양양 철산 광상 등 유용 자원을 발굴하며 산업화의 기틀을 닦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지질학 전공자가 10명에 불과했던 1947년 대한지질학회를 창립해 기반을 다졌고 정년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양성에 주력했다. 넘치는 리더십으로 좌중을 휘어잡고 뛰어난 연구력으로 학계의 존경을 받았던 한국지질광물학의 보석 박동길 교수. 그의 업적은 그가 발견한 다이아몬드처럼 변치 않는 고귀한 빛을 빛내고 있다.
이번 주 핫 이슈. 인공지능의 발전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최근 인공지능 챗 GPT가 로스쿨 시험에 이어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도 통과한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 의사 면허 시험 문제 샘플 중 챗 GPT가 인식할 수 있는 텍스트 기반의 문제 305개를 낸 결과 모든 평가 단계에서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 GPT는 온라인상의 정보를 끌어모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는데요. 상당한 작문 실력으로 논문을 작성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여러 윤리적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일찍이 챗 GPT를 포함한 인공지능을 논문 저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신뢰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만큼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놀라운 인공지능 기술. 하지만 그 열풍에 앞서 새로운 기술이 오용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윤리적 선을 긋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그럼 과톡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